전 세계인의 뒷목 잡기 한 분노 사건 19, 18위 공개합니다. 교장 선생님의 두 얼굴. 1988년 일본 요코하마의 한 중학교. 항상 인자한 미소를 띤 다카시마 요헤이 선생은요. 자상하고 따뜻한 성품으로 학생들에게 늘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해 필리핀에 있는 모 일본인 학교로 파견 근무를 가게 된 다카시마 선생. 그런데 다카시마, 당신을 긴급 체포한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2014년 1월 필리핀의 한 호텔에서 13살의 소녀 3명과 음란 촬영을 한 것이 발각되면서요. 온 세상에 드러난 그의 추악한 두 얼굴. 매일 대여섯 명, 많게는 10명의 여성과 성매매를 했고요. 그런데 여기에 더 경악, 더 엽기적인 건요. 그의 더러운 이중 생활은 무려 27년간 계속됐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성매매가 발각된 뒤 일본 경찰은 타카시마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요. 그곳에서 더 낱낱이 드러난 그의 만행. 그가 성매매한 필리핀 여성 12,000여 명의 사진과 영상 파일이 무려 14만 개 이상 발견됐고요. 심지어는 1년 번호까지 매겨서 보관했다고 합니다. 타카시마 선생은 추악한 그 행동들을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어 했습니다. 또라이네, 또라이. 방송용은 아니겠지만. 하지만 더 분개할 일은 더 남았어요? 아, 또 있어? 그냥 1등 하세요, 오늘. 이제부터 진짜 열받은 걸 아닌 것 같아요. 더 열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무 끝판왕. 더 분개할 일은요. 아동 매춘과 아동 포르노 금지법 위반으로 고작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고 합니다. 감옥에 가는 걸 유예해주겠다. 사고만 안 치면. 이렇게 풀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나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솜처벌. 처벌이 없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잠시 일본어 타임 좀 가져도 되겠습니다. 아, 예. 일본어로 결석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개새끼. 아, 결석이. 일본어 한마디 시간. 아, 그래요? 결석이다. 학교 얘기니까. 전 세계인 뒷목 잡게 한 분노 사건 19, 17위를 발표합니다. 이별 통보의 무참한 대가. 결석 한 분 더 나옵니다. 들어주십시오. 또 나와? 그만해 이제. 왜 이렇게 결석을 해? 지난 3월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며 보는 순간 큰 충격을 안겨준 영상이 있었습니다. 문이 열림과 동시에 한 남성이 겉옷이 다 벗겨진 채 의식을 잃은 여성을 무슨 짐짝처럼 끌고 갑니다. 아, 나 저거 너무 충격받았잖아. 야, 저건 뉴스로 나왔잖아요, 그죠? 저거 한참 며칠 갔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데이트 폭력의 한 모습입니다. 네. 기사를 통해 전해져오는 데이트 폭력 사례가 비단 저뿐만 아닙니다. 요즘 정말 뭐 사회 문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진짜. 네, 큰일이에요. 지난 2017년 서울경찰청 조사에 따르면요. 지난해 데이트 폭력 사범이 무려 1,300여 명을 기록. 전년도 대비 2,000명이 더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저건 엄벌해야 돼요. 저런 거는 데이트 폭력, 데이트란 말도 좀 안 붙였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냥 폭력보다 저건 좀 더 가중 처벌해야 돼요. 그냥 완전히 믿고 있는 사람한테 당하는 거니까. 좀 전에 보신 영상 속의 인물들은 이제 막 21살 동갑내기 커플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남자친구 A씨의 잦은 폭력 때문에 여자친구가 이별을 원했는데 남자친구 A씨는 여자친구 집에 강제로 들어가 주먹과 발로 사정없이 구타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 영상을 보면 그 상상이 되겠어요?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소유하려고 했어요. 그죠? 집착이고. 네,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을 대한민국에 알린 것은 다름 아닌 피해 여성인 B양. 다음 날 자신의 SNS에 멍든 얼굴 사진과 함께 CCTV 영상을 올린 건데요. 그런데 B양이 전 남자친구의 보복이 두려우면서도 세상에 이 사실을 꼭 알려야겠다고 용기 낸 이유가 있다는데요.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꼭 데이트 폭력에 대한 특례법이 생기길 바랍니다. 정말 한 기자님 말씀대로 가중처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믿었던 사람이고 가까운 사람한테 저렇게 당하는 건 정말 네. 뭐 더 위험한 거예요. 1983년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 사는 14살 소녀 루브나는요. 의사의 꿈을 키우는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소녀의 꿈을 짓밟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그녀보다 10살 많은 사촌 오빠 A군. 아이고. 그는 하교 후 집으로 가는 루브나를 그만 성폭행하고 만 건데요. 진짜 나 이거 미친놈 아니냐. 사촌 오빠였습니다. 네. 더욱 참을 수 없이 화가 나는 일은 넌
집안의 수치야. 가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고 당장 사촌 오빠와 결혼해. 뭐라고요? 누가 저런 말을? 루브나의 엄마 아빠는 딸의 고통을 외면한 채 이 인면수심의 범죄자인 사촌 오빠와의 결혼을 강요한 겁니다. 이거 뭐 진짜 말도 안 돼. 아니 뭐 엄마 아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그럼 뭐가 또 집안의 수치야? 자,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요르단에서는 실제로 성폭행 가해자가 피해자와 최소 3년에서 5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경우에는 차별을 면한다라는 형법 308조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말 연구 대상이다, 저 법 만드는 사람. 정말 악법 중에 악법인 이 법. 가해자와 결혼을 시켜서라도 가문의 수치를 은폐하겠다라는 비뚤어진 생각이 이런 악법으로 이어졌다라고 분석을 하는데요. 하지만 루브나 성폭행 사건이 알려진 뒤 크게 분노한 중동의 여성들은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라며 목소리를 높였고요. 그 뒤 한 글로벌 시민단체에선 형법 308조를 완전히 폐지할 것을 촉구합니다라는 청원으로 62만 명에게 폐지 찬성 서명을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결국 2017년 8월 1일에 형법 308조 폐지안이 통과되었다. 아유, 다행입니다. 야, 이건 잘 됐네요. 이거 뭐 당연한 건데 이것만으로도 큰 변화네요. 정말 다행이다. 정말 뭐 중동 지역에서는 이런 악법들이 계속 존속되는 곳이 참 많죠. 네. 하루빨리 이런 것들이 폐지되어서 여성들이 사회적 지위가 더욱더 향상되길 바라겠습니다. 전 세계인 뒷목 잡기 한 분노 사건 19, 9위를 공개합니다. 일그러진 천륜이 만든 비극. 2015년 12월 인천의 한 경찰서에 걸려온 전화. 여기 프리한 슈퍼인데요. 6살쯤 보이는 아이가 맨발로 혼자 와서 집도 모른다고 하네. 테러 신고를 받고 급히 출동한 경찰. 꼬마는 정말 말도 아닌 몰골로 허겁지겁 과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집이 어디냐라고 묻는 말에 보육원에서 도망쳤다는 아이. 자, 이때 경찰은 이상한 낌새를 느낍니다. 아저씨가 너 절대 집으로 안 보낼게. 사실대로 말해줄래? 정말로 한참을 망설인 아이의 대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2012년 가을, 8살 A양은 아빠와 할머니 집에서 나와 인천에 있는 아빠의 동거녀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고작 8살인 A양에게 지옥 같은 날들이 시작됐습니다. 게임 중독자였던 아빠는 아이를 감금한 채 밥도 주지 않았고요. 아빠, 동거녀, 심지어는 동거녀의 친구까지도 걸핏하면 A양을 옷걸이, 쇠파이프 등 손에 잡히는 대로 때렸습니다. 네가 먹는 거 꼴도 보기 싫으니까 먹지 마! 자, A양이 배고픔을 참다 못해 그들이 먹다 남긴 걸 주워 먹어도 노끈으로 손발을 묶고 때린 뒤에 화장실이나 세탁실에 가뒀다고 합니다. 왜, 그 목적이 뭘까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왜 애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경찰에게 발견될 당시 11살이었던 A양은 온통 멍투성이었고요. 심지어 늑골은 부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얼마나 아파요. 이게 성인들도 참기 힘든 거, 고통보다 이 안에 있는 고통이 더 심했다는 얘기죠. 살고 싶었던 거죠.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에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크게 분노했는데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경찰 진술 내용입니다. 아유, 나도 맞으면서 컸어요. 아빠라는 사람의 말도 안 되는 이런 더러운 변명. 아빠와 동거녀에게 상습 아동학대,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구형했고요. 친아빠의 친권도 박탈했습니다. 저걸 제일 잘했다. 자, 그리고 한편 제2의 A양 사태를 막기 위해 전국 5,90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장기 결석 아동 전수조사를 시행했는데요. 아동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이 세상 밖으로 또 나올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모, 아니 인간의 탈을 쓰고 절대 해서는 안 될 아동학대. 이를 막기 위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은 앞으로도 더 계속돼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인 뒷목 잡게 한 분노 사건 19, 8위 공개합니다. 2018년에 부활한 희대의 만행. 지난 2월 17일 이날은 일본 혼슈 중부지방의 아이치현에서 세계 각국의 군복을 입고 사진 촬영을 하는 제1회 군장제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일본 짹짹이 이용자가 SNS에 친구들과 선보인 코스프레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이게 뭐죠? 저거는 난징 대학살을 코스프레한 사진입니다. 게다가 사진 밑에 글귀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오늘 난징대학살 코스프레를 했어. 와타시와 정말 재밌었어. 중국인이 있으면은 또 하고 싶다 데스. 지금까지도 희대의 만행이라 불리는 난징대학살. 1937년 중일전쟁 당시 일본군은 중국의 수도였던 난징을 점령한 뒤 죄 없는 중국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습니다. 게다가 그 방법은 정말 포악한 야만 그 자체였는데요. 일본군의 사격 연습으로 중국인들이 인간 방패가 되거나 한 광장에서는 1000명이 넘는 중국인들을 모아놓고 석유를 붓고 산채로 태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된 무고한 중국 국민은 무려 30만 명. 그래서 중국은 2014년부터 난징 대학살이 시작된 12월 13일을 국가 추모일로 제정해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난징 대학살 추모를 치른 지 몇 개월도 안 되는 시점에 이 말도 안 되는 사진이 SNS에 올라온 것이죠. 끔찍한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전쟁 범죄를 마치 놀이처럼 재현한 건데요. 정말 무지함이 빚은 만행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사진이 공개된 뒤 중국 국민들은 물론 일본 국민들까지도 너희는 일본의 수치다. 당장 문제의 사진을 삭제하라. 라며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고요. 또 대신 사과를 하고 싶다는 일본인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야, 뭐 저 아이들 어떻게 됐나 궁금하네요. 저 생각 없는 청년들 어떻게 됐습니까? 이 청년들은요. 대중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별다른 사죄나 반성하는 기미도 없이 그냥 SNS 계정을 삭제하는 데 그쳤다고 합니다. 잘못한지 모를 거예요, 아마. 하지만 부디 이번 일을 계기로 제대로 깨우쳐서 또 다른 과오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전 세계인 뒷목 잡게 한 분노 사건 19, 7위 공개합니다. 아동 잔혹사, 가족의 탈을 쓴 악마. 딸이 침대에서 떨어졌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2002년 7월 19일 미국 뉴멕시코주의 911 센터에 들어온 한 신고 접수. 신고한 이는 생후 5개월 된 브리아나 로페즈의 엄마 스테파니 로페즈. 그 뒤 곧바로 브리아나 로페즈는 황급히 병원으로 후송이 됐습니다. 하지만 더 손쓸 새도 없이 브리아나는 뇌손상으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수상한 브리아나의 상태. 두개골, 갈비뼈, 팔다리 모두 골절돼 있었습니다. 몸이 군데군데 찢기고 이빨에 물린 자국이 10곳이 넘었습니다. 의사는 아동학대를 의심해 곧바로 신고. 그 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수사 결과는 정말 참담했습니다. 2002년 2월 14일에 태어난 예쁜 공주님 브리아나 로페즈. 하지만 아기는 축복과 사랑 대신 가족들의 학대 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엄마 스테파니 로페즈는 아기가 울 때면 제발 조용히 좀 해! 라며 깨물고 발로 찼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란 이름의 악마들은 엄마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빠 앤디 월터스와 삼촌 스티브 로페즈는요. 술에 취하면 학대가 더 심해졌는데요. 아이들하고 놀 때 이제 하늘 위로 이렇게 살짝 띄웠다가 이렇게 받는 놀이 우쭈쭈쭈 이렇게 하는 거 하잖아요. 비행기 태우는 거. 근데 아빠와 삼촌은요. 이 놀이를 한다고 하면서 아기를 천장에 던지고 떨어뜨리기를 수없이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끔찍한 학대가 결국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고요. 그리고 갓난아기 브리아나를 수차례 성폭행한 사실까지 수사 결과 밝혀지고 맙니다. 와, 이거 뭐 저건 정말 악마도 야, 네가 나보다 낫다 뭐 이럴 것 같아요. 지옥보다 더 지옥 같은 집, 그리고 가족. 아니 악마들 틈 속에서 5개월을 살고 하늘나라로 떠난 브리아나 로페즈. 그런데 말이죠. 정말 가슴 아픈 건 집에 브리아나의 성장 사진이 단 한 장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아, 이 사진은 뭐예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기가 잠자고 있는 예쁜 사진. 사람들이 부검전 사진을 보정해서 올려놓은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미국 국민들의 분노를 더 산 거는요. 가족들에게 내려진 말도 안 되는 처벌입니다. 엄마는 학대 방관 혐의로 27년형. 게다가 2016년에는 가석방이 됐습니다. 아빠와 삼촌은 학대 및 성폭행 등으로 각각 고작 63년, 57년형이 선고됐다고 합니다. 그 미국이라고 하면 저 정도가 처벌이 내려서 570년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역시나 이에 미국 국민들도 크게 분노하고 있는데요. 2005년 뉴멕시코주에서는요.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에요. 최대 징역 18년이었던 법을 최소 30년으로 개정을 했는데 이 법이 피해 아기의 이름을 딴 베이비 브리아나법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살아있었다면 올해로 16살이 됐을 브리아나 로페즈. 부디 이제는
더 이상 브리아나와 같은 아이들이 생겨나지 않길 바랍니다. 전 세계인의 뒷목 잡게 한 분노 사건 19 5위 공개입니다. 소녀들의 꿈을 빼앗은 나라.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 보코하람. 서양식 교육은 죄악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극악무도한 집단이에요. 자, 그런데 2014년 4월 정말 큰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무장한 보코하람이 나이지리아 동북부 치복시의 모 여자 공립학교에 침입. 여학생들은 그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트럭에 몸을 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코하람에 납치된 여학생 수는 무려 270여 명. 교육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제 죄다. 죄니까요. 그 어떻게 끌려간 학생들은 어떻게 됐어요? 자, 납치한 여학생 중 일부는 반군 대원들과 억지로 결혼을 시켰고요. 보코하람 대원들이 거주하는 소굴로 데려가 성착취까지 일삼았습니다. 결국 이 끔찍한 소식은 전 세계 방송사를 통해 보도되면서 모두가 크게 분노했는데요. 하지만 더 화가 나는 일은 지금부터입니다. 치복 여중생 납치 사건이 있던 날, 수상한 무리를 목격한 지역 공무원들이 수차례 나이지리아 군 사령부에 보고했지만요. 이미 많은 군인들이 분쟁 지역에 가 있어서 지원 병력을 보내는 건 어렵습니다. 라며 지원 요청을 거절했고요. 게다가 나이지리아 정부가 보코하람이 협상을 위해 보낸 학생들의 생존 영상을 은폐하다가요. 뒤늦게 미국 C 방송사에 의해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엄청난 국제적 비난에 휩싸이게 됩니다. 아, 진짜 어이가 없네요. 아니, 자기 나라 국민이잖아요. 결국 이를 참다 못해 국제사회가 직접 발벗고 나섰습니다.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플랑스와 올랑드는 나이지리아에 특별 부대를 보내 이들을 도왔고요. 미국과 영국은 각각 수색팀과 안보 전문가를 지원하기로 합의. 전 세계 네티즌들 또한 Bring Back Our Girls라는 해시태그 운동을 벌이며 소녀들의 귀환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이런 각국의 지원과 관심으로요. 약 170여 명의 여학생들이 기적적으로 귀향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머지 100여 명의 여학생은 여전히 보코하람의 본거지에 발이 묶인 상태라고 합니다. 아이고. 전 세계인의 뒷목 잡게 한 분노 사건 19, 3위 공개합니다. 7년 만에 세상에 나온 소녀. 2015년 중국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요. 한 행인이 찍은 사진이 올라왔는데 돼지와 함께 트럭 뒷칸에 있는 한 꼬마. 이게 뭐예요? 저 아동학대 아니야? 이 사진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한 자원봉사자들은요. 어렵게 수소문의 소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소년은 허난성 푸양 칭펑현에 사는 샤오홍보 군이었는데요. 저 꼬질꼬질한 손 봐. 소년의 집은 음식물 쓰레기와 악취, 또 온갖 벌레가 들끓는 도저히 사람이 살 수가 없는 환경이었고요. 게다가 샤오홍보가 있는 곳은 집도 아닌 돼지우리였습니다. 아이를 좋아하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샤오홍보를 돼지우리에 방치한 이는 바로 아이의 부모였습니다. 친부모라고? 네. 샤오홍보의 아버지는요. 저는 아침 일찍 일하러 나가서 아이를 돌볼 수가 없었어요. 라며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했습니다. 소년의 엄마는 정신이 온전치가 못한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더 끔찍한 사실은 샤오홍보에겐 3명의 형제가 더 있었는데 엄마의 학대로 아이들은 전부 사망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샤오홍보는 어렵게 연락이 된 친척, 고모에게 맡겨지게 됐고요. 각종 단체에서도 아이를 위한 의료 및 구호품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일은요. 아이를 이렇게 학대하고 방치한 부모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중국 법상 당사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부모를 처벌할 수가 없고요. 또한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치 않아 처벌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샤오홍보의 사건으로 인해서 중국 내에서도 아동학대 법률의 허점을 지적하며 개선안을 촉구하고 있다고 합니다.